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전략은 물론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우선 세 분이 뽑은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이주연 대표님 모두 조정 시 매수하라라는 그러한 전략을 들고 오셨는데요. 시장의 조정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지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재훈 대표님 조정 시 매수하라. 네. 이건 뭐 좀 오늘 살짝 조정 나왔는데 그 정도 의미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한 방씩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하나씩 좀 생긴다라는 거. 뭐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현대오토에버라든가 아니면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장대음봉을 좀 맞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금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쏠림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실적주 위주로의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역발상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주연 대표님도 조정 시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네. 마주 보시면서 찌찌뽕 하신 건가요? 예. 아닙니다. 자, 어떤 종목,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가 이제 상승일 때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금융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 이제 겪었고요. 지금 아까 뭐 정 대표님께서 실적 종목들 주의 있게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적 장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장에서 상승하는 것들 섹터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조선, 건설기계, 항공 이런 쪽이 지금 실적 어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순환을 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고요. 아까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조정 나오든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면 추후에 다시 한번 순환 돌면서 상승 흐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재훈 대표와 이주연 대표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언급을 해 주었는데요. 자, 심우재 대표는 상승 종목 수의 확산을 기대한다. 기대하라는 걸까요? 기대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상승 종목 수가 이제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거의 반도체 위주의 종목만 상승을 하고 실적 호전주들도 좀 많이 빠지거든요. 즉 최근에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주가 없으면은 상당히 소외를 받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의 이제 투심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 보고 있는 게 ADR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하락 종목분의 상승 종목 수를 20일 이동 평균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0이라 그러면은 똑같다는 거고요. 120이라 그러면은 20일 동안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았고 80이라 그러면은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다는 거죠. 최근에 양시장 지난주에 올랐어도 오늘 종가로 봐도 7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즉 과매도 국면이다.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았다. 반도체 빼고는 다 빠졌다. 즉 지수랑 상관없이 조정받은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설기기라든가 뭐 전력기기, 뭐 엔터주라든가 이런 어떤 그 2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쏠림에 상대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주시를 하자는 거죠. 예, 결국 실적주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세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섹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엔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빨리빨리 내용을 알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장 핵심 섹터로 로봇을 들고 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조금 꿈틀꿈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예, 사실 오늘 좀 제법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이게 내일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벌써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연초에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좀 순환매적인 차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의 원동력은 로봇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공장 자동화 쪽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좀 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최근 들어서도 공장 자동화에 관련돼 있는 그런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로봇 쪽에 있어서는 한 번쯤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들 뭐 요즘에 종종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대표님들의 로봇 섹터 의견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네. 입이 근질근질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사실 이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의 대장이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거의 뭐 삼성에서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인데. SPG SP 시스템즈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 미래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좀 반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시세는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전고점을 다시 갱신을 하고 신고가로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약간 의문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뭐 전고점 저항점까지의 뭐 공략, 요거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로봇 관련 종목에 관한 두 분의 좋은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심우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장 핵심 섹터로 엔터주를 꼽아주셨는데 지난주에도 조금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엔터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시겠지만 이제 엔터주가 이제 올해 내내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획사들의 핵심 그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만 보면은 그 YG라든가 JYP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부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라든가 SM은 약간 못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일회성 요인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최근에 여의도에서 이제 그 BTS 10주년 뭐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다든가 이제 그런 일회성 요인 말고는 사실 뭐 무난하고요. 하반기 때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일부 종목 위주로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넷마블 쪽에서 이제 지분 매도 루머가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리사 이제 YG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8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리사의 재계약이 불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 때문에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물론 그 넷마블의 하이브 지분 매도 루머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의 재계약 문제는 사실 리사만이 알겠죠. 왈가불가하겠지만은 어찌됐든 8월 7일 날 결판이 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말에 남미 쪽에서 11월 달에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열린다는 현지 소식통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YG의 주가는 이 블랙핑크 리사의 재계약 불발의 한 90%를 반영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하락보다 이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예, 심 대표님의 의견은 그 엔터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악재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재훈 대표님도 어떤 혹시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엔터주는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YG 엔터 같은 경우 좀 전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핑크 리사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 이 부분도 좀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베이비몬스터가 9월 달에 데뷔를 좀 확정하고 있고 상당히 좀 핫합니다. 그리고 가장 뭐니 해도 숫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성장도 좀 대단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전망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탄력을 좀 더 못 받았던 부분들이 중국 관련 그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공연까지도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엔터주들이 좀 어려운 구간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극복하고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면 희망도 가져볼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을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장 핵심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아야 되겠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네. 최근에 뭐 테슬라 이야기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종종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자동차 부품주를 관심 가져라 그렇게 언급을 주셨을까요? 뭐 사실 내일장 뭐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 이유는 앞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분명 실적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자동차 섹터의 전체적인 저평가되어 있던 국면이 이번에는 예전에 차화정이 이제 달렸던 그 시대처럼 자동차 섹터의 새로운 레벨업, 이게 좀 완성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테슬라가 이제 19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실적 발표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당연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닝 시즌 지금 7월이잖아요.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들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나올 실적과 현재 주가의 괴리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한 주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저점단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두신다라면 추후에 분명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좀 유심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종목 정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뭐 물론 많습니다.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잘 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조금 그에 비해서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좋아지는데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대원광원, 뭐 차량용 스프링 만드는 기업이고 전기 수소 자동차, 구동 모터 부품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항단 돌파하게 되면 뭐 시세 한번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 요거는 이제 테슬라에 실질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히터를 납품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역시나 테슬라 실적과 좀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시세를 한번 줬다가 보니까 윗꼬리 달고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서현이와라는 이제 자동차 인테리어 그리고 시트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이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예상 실적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 한 8천억 조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괴리율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의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로 노려본다라면 뭐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의 자동차 부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심 대표님께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혹시 그 다른 이견이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한 달 전부터 사실 계속적으로 좋게 봤는데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면은 그 완성차 기준으로 1분기 때 실적이 엄청 좋았고요. 부품주들도 따라서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주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아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근데 2분기 완성차 실적도 역시 사상 최대면은 이 부품주도 따라서 사상 최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폭 개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관련 또 신사업들을 다들 탑재를 했어요. 또 배터리 케이스라든가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그래서 아직도 밸류에이션도 쌉니다. 그래서 PER이 한 5배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밸류에이션도 싼데 이 신사업까지 배터리 관련 신사업까지 탑재를 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좀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다각도로 세 분의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장 핵심 업황과 여러 가지 전략들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신중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